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화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주식이나 코인으로 큰돈 번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인 시장, 주식 시장에 몰려들었는데요. 어찌 보면 과거 미국 역사에서 금광이 발견됐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부에 몰려든 것과 비슷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모인 자산시장에 진짜 소문대로 금광이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화백님. 네, 안녕하세요. 1848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금광이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일확천금을 꿈꾸는 수많은 미국인들이 소위 금을 찾아 대박을 치기 위해서 이 지역으로 몰려들게 됐는데요. 당시에 한 해에만 무려 10만 명가량이 몰릴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금을 찾아 나서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금을 찾아 나서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두고 골드러시 현상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골드러시 때 금을 찾아 나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본업도 다 내팽개칠 정도로 정말 한탕만 노리고 금을 찾는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그렇게 황금 투기 심리가 미 전역으로 사회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게 된 건데요. 골드러시 현상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순식간에 투기 현상에 빠져들게 만들 정도로 당시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가 그렇게 크게 소문난 것만큼 금이 있었던 건 아니었죠. 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정작 골드러시로 돈을 번 사람들은 따로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당시에 골드러시로 돈을 번 사람들은 이렇게 금을 캐러 온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 작업복을 팔거나 삽이나 괭이 같은 그런 금을 캐기 위한 장비 등을 팔아서 돈을 번 사람들이 정말 큰 돈을 벌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청바지로 유명한 리바이스 같은 케이스가 이때 큰 돈을 벌었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골드러시 당시에 천막용 천으로 만든 청바지라는 작업복을 이때 당시에 처음 만들었는데 이때가 시작이 돼서 지금의 유명 브랜드인 리바이스 청바지로까지 자리 잡게 됐습니다. 리바이스 바지 허리 쪽에 말 두 마리가 청바지 잡아 끌고 있는 그림이 이 당시에 실제로 이렇게 홍보를 해서 유래가 됐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네, 유명한 일화예요. 아무튼 골드러시 당시에 정작 금을 찾아서 부자가 된 사람보다는 금을 찾지 못하고 실패해서 낙오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게 됐고요. 진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이때 골드러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했던 리바이 스트라우스 같은 그런 사업가들이 진짜 실패 없이 큰 돈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과거에 이런 골드러시 때 나타났던 현상이 최근에 투자 시장을 통해서도 굉장히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적인 돈풀기 정책이 펼쳐지게 되면서 빚을 포함한 돈이라는 유동성이 넘쳐나게 됐고 주식, 가상화폐 등은 점점 더 투기가 활성화된 시장으로 변모하게 됐는데요. 이런 분위기에 투자를 부추기는 뉴스 매체도 더 많아지고 있고 투자 상담을 위한 각종 전문가들 역시도 현재 난립에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의 골드러시 사례를 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처럼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또 돈이 몰려서 그렇게 투기가 활성화된 시장에서는 정작 직접적인 시장 참여자들은 돈을 잘 못 벌게 되고 오히려 이런 시장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을 더 부추기고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그렇게 사업을 돌리는 사람들이 더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을 거둬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처럼 각종 투자 시장이 뜨거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더욱 부추기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다룬 영상에서 증시가 많이 올랐는데 실제 개인 투자자들 투자 실적이 어떤지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언론 매체나 주변에서 투자로 큰돈 번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나는 모습인데 실제로 까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결과가 사실 좋지는 않았죠. 특히 코로나 이후에 주식시장에 진입한 신규 투자자들이 코로나로 투자 타격을 받지도 않았는데 기존 투자자보다 투자 결과가 더 나빴던 게 특이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의미 있는 자료인 것 같아요. 투자 격언 중에 정부의 경제정책이 버블을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런 버블은 돈이라는 유동성과 함께 신용이라는 빚이 있어야 생성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완화적 경제정책과 함께 돈 플러스 빚이 있으면 그 시장은 버블이 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일각에서는 지금의 자산 시장을 두고 조금 가격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직 버블까지는 아니라는 의견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각 정부들이 푼 과도한 유동성 때문에 이미 투자자산 시장이 버블이 많이 낀 상태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요새 경제 채널 같은 거 보니까 재밌더만요. 앞 코너에서 버블이라는 게스트 부르고 뒷 코너에서 증시 더 간다는 게스트 나와서 좀 전에 앞에 버블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게스트를 까고 그러대요. 네, 저도 캔들피그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았어요. 아무튼 앞에서 버블은 돈이라는 유동성과 함께 신용이라는 빚이 있어야 거품이 생성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풀린 돈이라는 유동성과 함께 신용이라는 빚의 규모를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시청자분들이 화면의 자료를 직접 보시고 지금 시장이 과연 거품이 껴서 조금 조심해야 될 그런 시장인지 아니면 무난하게 투자 가능한 적정한 시장인지를 스스로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 자료는 그동안에 미국에서 풀린 돈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연준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대략 6년 동안에 약 3조 달러 가량을 시장에 투입해서 경기 부양에 힘썼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경우에는 약 1년 3개월 만에 4조 달러 가량을 투입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급격하게 가파른 그래프를 통해서 기존의 과거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번에 얼마나 많은 돈이 단기간에 늘어나게 됐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계속 해오던 이야기죠. 네. 그리고 다음은 1997년 이후로 미국의 신용융자 잔고랑 S&P 500이 얼마만큼이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실질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돈 빌려서 투자한 규모랑 S&P 지수를 비교해서 보는 거죠. 네, 맞아요. 화면에 신용융자 잔고를 보여주는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과거의 그 어떤 수준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급격하게 솟아있는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더라도 정말 빚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걸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지금 지수가 순수 투자 자금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신용이라는 빚에 의해서 그 빚을 끼고 투자해서 지금 수치에 도달한 거니까 어찌 보면 지금 지수 값이 상당량의 버블이 낀 값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지수가 올라가고 투자되는 돈이 커지는 만큼 빚의 규모도 어찌 보면 당연히 커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이미 앞에서 강조드린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지수값이 오르는 것보다도 빚이 증가하는 그 속도가 더욱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지금 지수가 빚의 영향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주가가 올라가는데 지금 빚의 비중이 점점 빠르게 늘어나는 모양새네요. 네. 참고로 신용융자 같은 경우는 단기성이 강하고 지속적으로 이자가 지불되는 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가 상승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유지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돈입니다. 버블이 생기는 조건 3개, 완화적 정부 정책, 유동성 증가, 신용 증가, 이것들을 갖춘 건 알겠는데요. 그런데 의문이 드는 건 유동성이 늘든 빚으로 투자를 했건 어쨌건 기업 실적이 늘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간 거라면 그걸 버블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음 자료를 통해서 기업 실적과 주가 지수를 같이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나온 자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장 기업들을 통틀어서 보여주는 윌시 5000이라는 지수하고 미국 기업들의 세후이익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사실상 여기서 윌시 5000 지수는 S&P 500하고 같은 지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화면의 내용을 보시면 코로나 이후로 기업들의 실적도 회복되고 있고 이익도 늘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난 폭에 비해서 주가 지수가 증가한 폭이 훨씬 더 크게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라면 기업들의 실적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게 주가지수인데, 그런데 최근에 주가지수의 움직임을 보면 코로나 이후로 기업들의 늘어난 이익 규모에 비해서 그 실적보다도 지수가 훨씬 더 크게 상승했다는 사실인 거죠. 그렇다면 지금의 지수값을 만드는데 기업들의 이익 외에도 앞에서 살펴본 빚이라든지 늘어난 유동성이 분명히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요. 이렇게 빚에 의해 지수가 증가한 부분은 거품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이게 사실 기존의 기업이 평가되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자산 가격이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신용융자도 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조정 가능성은 항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버블이 꼈다는 말을 들으면 반사적으로 폭락을 생각하는 분이 사실 너무 많은데요. 버블 이꼴 폭락,
이건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말인데요. 지금 당장 주가가 버블이라도 이후에 실적이 계속 따라붙어주면 유지될 수도 있는 거고요. 설령 진짜 심각한 버블이라 하더라도 폭락의 형태로 오면 경제에 타격이 오니까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 중앙은행은 마냥 놀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는 주체는 아니지만요. 버블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지만 테마주 투자할 때 실적 기반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도 투자했다가 꼬라박을 정도인데 최소한 현 시점에 오르는 자산 가치가 실적 기반으로 오르는 건지 아니면 다른 영향으로 오르는 건지 정도는 계속 확인하면서 시장에 참여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